나라가 엉망입니다. 일단 오늘 이 두 가지 소식에 관해 여러분들께 보고드립니다. 먼저 의료 전문 언론인 데일리 메디어에 인터뷰를 한 천공은 의료인과 정치인이 바뀌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한다. 도움이 필요하면 나를 불러도 된다라며 협상의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의사들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해결책에 대해 나한테 물으면 답변할 테니 나를 불러라. 도움을 받을지 말지는 그쪽에서 결정하면 된다고 제안했습니다. 일단 천공이 그럴 권한이 있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실은 왜 천공이 이런 짓을 하면 침묵으로 일관합니까? 늘 불리한 발언이 나오면 즉각 반박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데 오늘 중앙일보도 비선에 대한 중요 내용을 사설로 때렸습니다. 아니 이게 나라입니까? 또한 정진석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는 것은 국정기조에 전혀 변화를 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면 영수회담 의제와 관련해 1도 밀리지 않고 더 코너로 몰아야죠. 나아가 이 건도 지금 나오는 얘기가 매우 심각한데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원래 검찰 조사 지침에 보면 수감된 사람을 조사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그 피신 조서라는 걸 남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수원지검은 그 기간 동안 19번만 조서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72회 빼기 19개 조사하면 53번, 53회를 불러서 무언가 조사하거나 말을 하거나 압박하거나 한 이후에 아무런 문건도 남기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때 회유 압박한 거 아니냐고 당연히 변호사는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원래 남기게 돼 있는데 남기지도 않을 걸 무슨 72회나 불러요. 그리고 대부분 변호인이 참여하에 조력을 받았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거짓이라고 못을 박는데, 왜냐하면 6월 달에 작성된 피신조서가 9개인데 그때 동석한 횟수는 4번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동석하에 작성된 피신조서가 4번밖에 없는데 어떻게 항상 같이 있었다고 말을 하느냐. 그런데 이런 변호인의 주장을 제대로 보도하느냐, 보도 안 해준다는 거죠. 검찰의 주장은 작가닥 기사가 돼요. 그런데 이런 변호인의 이거 합리적 주장 아닙니까? 조사를 한 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불렀다. 이렇게 의심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피신 조서를 4번밖에 6월달에 안 남겼다고 하니 나머지는 변호사 없을 때였으니까 거기서 해외 협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떻게 아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합리적인 주장입니다. 이게 보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제 이건 그냥 넘어갈 사안 자체가 아니라 전 국민적으로 공론화를 해서 제대로 파헤쳐볼 사안입니다. 이건 도저히 이제 검찰이란 집단은 더 이상의 자정 능력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아니고 해체가 답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의 새로운 당선자들은 이 건을 더 물고 늘어지길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씌워진 범죄자 프레임을 걷어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당과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검찰의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기 위한 표적 수사, 조작 수사를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대선을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워딩에 민주당이 또 속는 척하고 협치를 얘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국회의장 후보군에 정성호가 협치 드립치고 있는데 친명이라도 더럽게 정치하면 당원들이 끝장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현재 당대표로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낙연처럼 수박이 당대표였다면 다선 중진들이 나서서 이제 협치를 논할 때다. 정부 여당과 대화를 나누자. 일단 국힘이 여당이니 주요 상임위는 나눠주는 배포를 보여주자. 국민들은 그걸 원한다. 특히 법사위는 국힘 정권 때는 양보하자. 너무 몰아치면 역풍 맞는다. 특검 같은 민감한 사항은 일단 뒤로 미루고 민생을 챙기자. 이런 드립을 쳤을 겁니다. 만약 차기 당대표가 혹시라도 이런 짓을 한다면 시작부터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말씀드리면서 원활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